리버풀 팬분들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리버풀이 첼시를 2대1로 꺾고 프리미어리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벌써 승점 20점 고지를 넘은 두 팀 중 하나, 그리고 챔피언 맨시티를 1점 차이로 제치면서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번 첼시전은 슬롯 입장에선 물론 승점도 중요했지만 다른 의미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번 첼시전 전까지 슬롯의 리버풀이 이번 시즌 들어서 리그 7경기 6승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몇몇 비평가들이나 미디어들이 지목했던 포인트, 결국 다 상대적 약팀과의 경기 아니었냐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번의 패배, 노팅엄전의 패배 때도 이들이 물어뜯을 비판의 여지가 있었죠. 그래서 슬롯은 자기와 비슷한 위치, 리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첼시를 상대로 본인이 정말로 강팀, 리버풀을 이끌 제목인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론 슬롯에게 주어진 시험과도 같은 경기였는데 슬롯의 리버풀은 이 시험을 아주 깔끔하게 통과했죠. 이날 슬롯의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풀백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코나테와 반다이크의 센터백 라인, 왼쪽 로버트슨, 삼선의 흐라벤베르와 커티스 존스, 전방엔 코디악포, 소보슬라이, 모하메드 살라, 최전방 디오구 조타가 배치됐습니다. 보시면 기존 선발 라인업과는 몇 군데 차이점이 있죠. 일단 슬롯은 남미에서 경기를 뛰고 돌아온 맥칼리스터, 루이스 디아스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그 자리에 커티스 존스와 학포를 내보냈습니다. 학포 같은 경우야 이전에 나왔던 경기들에서도 이 왼쪽 윙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됐는데, 제가 조금 염려했던 건 맥칼리스터 대신 나온 이 선수 존스였어요. 맥칼리스터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미까지 갔다가 온 바람에 피로도 쌓여있고 이후에 질병도 앓았다는 소식이 있어서 존스가 이번 시즌 두 번째 선발로 나왔는데 이 빅매치에서 과연 맥칼리스터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리버풀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선수가 이 커티스 존스였어요. 슬롯의 리버풀은 워낙 빌드업 패턴이 다양하죠. 풀백 하나를 위로 높이 올리고 나머지 백스리가 투볼란테와 안정적으로 진영을 유지하는 3위 빌드업부터 시작해서 미드필더가 하나 위로 올라가고 센터백 둘과 6번 미드필더, 풀백 둘이 하프라인에서 넓게 벌리는 2-3 빌드업, 아니면 여기에 미드필더 하나가 마저 올라가지 않고 중원에서 빌드업의 전체적인 폭을 깊게 만들어주는 2-4 빌드업까지, 빌드업 패턴이 이거 하나다 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롯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후방에서 볼 소유권을 쌓아 올라갑니다. 여기서 슬롯의 리버풀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빌드업 플러스 후방에서 전방으로 차보내는 다이렉트한 롱패스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리버풀은 이 숏패스 빌드업과 다이렉트한 전개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죠. 특히 이번 첼시전에서 슬롯은 이 다이렉트한 패스를 평소보다 조금 더 애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생각보다 첼시의 후방 공간을 공략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첼시가 파이널 서드에서 공격을 하다가 리버풀에게 볼을 탈취당합니다. 여기서 볼을 잡은 살라가 전방을 바라보고는 근처에 있는 선수들에게 전달해서 숏패스로 풀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한 번에 길게 롱패스를 때려 넣습니다. 이 볼이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뚫고 올라가는 조타 쪽으로 도달하는데 여기서 토신과 조타가 뒤엉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판의 판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만약 조타가 그대로 뚫고 올라갈 수만 있었으면 첼시의 골문까지 그대로 전진할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었죠. 리버풀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끼리 볼을 돌리다가 후방 깊숙한 곳에서부터 코나테가 갑자기 굉장히 긴 롱패스를 방출해요. 물론 첼시의 전방 압박이 있긴 했지만 이 롱패스는 첼시의 압박 때문에 억지로 방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리버풀이 숏패스를 하면서 첼시의 전체적인 압박을 끌어들이고 앞쪽에 있는 선수에겐 비교적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의도된 플레이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리버풀의 후방 패스 작업에 끌린 첼시는 화면에만 이미 6명, 필드 플레이어의 절반 이상이 이 파이널 서드 인근에 끌려가 있죠. 첼시 선수들이 끌려 나온 걸 확인한 코나테는 주변 동료들과 숏패스를 하다가 갑자기 롱패스를 쏘아 올렸고 이게 코릴과 1대1 상황에 놓여있는 조타 쪽에 떨어집니다. 조타와 코릴의 경합에 밀린 볼이 어느새 앞쪽으로 빠르게 달려나온 커티스 존스에게 떨어졌고 존스는 이걸 오른쪽으로 침투하는 살라에게 전달. 이후 박스에서 살라가 시도한 슈팅이 앞쪽에 맞고 떨어지는데 이걸 또 잡은 존스가 슈팅을 시도하려다가 바로 옆에 있는 코릴의 태클에 걸려 넘어집니다. 코릴의 이 태클로 인해 리버풀의 페널티킥이 선언되죠. 이 기회를 살라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리버풀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즉 이날 슬롯의 전체적인 게임 플랜은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한 여러 후방 빌드업 패턴들을 활용해 상대의 전방 자원들을 우리 진영 깊숙이 끌어들이자. 그러면 상대 후방엔 그리 많은 선수가 남지 않게 된다. 우리에겐 뛰어난 롱킥을 가진 선수들이 많으니까 만약 상대 선수들 중 절반 이상이 우리 진영으로 끌려 나올 경우 전방에 있는 동료에게 롱패스를 방출해라. 이 전환 상황을 빠르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게임 플랜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선제골 장면이었죠. 슬롯은 이 플랜을 준비하면서 특히 커티스 존스에게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슬롯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커티스는 매우 좋은 경기를 했다. 그는 콜 파머를 막는 매우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는데 대부분의 경기 시간 동안 파머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커티스는 공격 진영에서도 골을 넣었고
VAR로 무효가 된 1개의 페널티를 포함해 2개의 페널티에 관여했다. 이는 커티스가 공격 진영과 수비 진영, 필드 양쪽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걸 보여준다. 슬롯의 이 말대로 존스는 경기 전체적으로 파머를 효과적으로 무효했습니다. 존스가 위치한 이 포지션이 파머와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는데 경기 시간 동안 파머가 좋을 대로 움직이게 두지 않는다는 상당히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았죠. 존스는 이날 경기에서 총 9번의 볼 경합 중 6번을 승리했고 리커버리 역시 6번 성공했습니다. 존스는 양팀 선수들을 모두 합쳐서 콜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볼 소유권을 많이 되찾은 선수였어요. 이런 수비적인 지표 외에도 적극적인 전진으로 아까 보여드린 살라의 첫 번째 페널티킥골, 이걸 만들어준 것도 존스였고 심지어 결승골의 주인공도 존스였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슬롯의 리버풀 공격 전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퀀스였는데 이 장면을 보시죠. 리버풀이 볼을 소유한 채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리버풀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이 왼쪽 공간에 많이 배치되면서 해당 공간에 치우쳐 있어요. 이러면서 당연히 첼시 수비도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 결과 이 왼쪽 공간에 과부하가 발생했습니다. 이 의도된 과부하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볼을 잡은 반다이크는 중앙에 있는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전달. 이후 소보슬라이가 빠르게 오른쪽 넓은 공간에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살라에게 볼을 배급해줍니다. 한쪽 공간에 과부하를 걸고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준다. 과르디올라가 애용하는 전술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죠. 아까까지만 해도 한쪽 공간에 몰려있던 첼시 수비는 반대편 살라를 막기 위해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살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첼시 수비 라인이 흐트러진 걸 확인한 살라는 그 빈틈을 파고드는 존스를 발견, 곧바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올려줘요. 이 갑작스러운 크로스에 첼시 수비진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고 완전히 라인을 뚫고 들어온 존스가 리버풀의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상대의 시선을 한쪽으로 끌어두고 과부하를 강제한 뒤 반대편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넓은 공간을 얻은 선수에게 볼을 전해준다. 이로 인해 상대 수비가 흐트러지면 그 벌어진 틈으로 다른 선수가 박스 침투를 가져간다. 굉장히 세련된 공격 시퀀스였죠. 특히 존스가 보여준 박스 타격, 첫 터치가 다소 불안했음에도 끝까지 볼에 발을 갖다 대면서 어떻게든 골문에 집어넣은 이 집착, 리버풀 축구가 가지고 있는 열정에 부합하는 플레이였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팀에 좋은 감독이 있으면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전 선수들 외에도 다른 서브 자원들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텐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6번 미드필더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 라이언 흐라반베르, 비록 리그 최고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루이스 디아스에게 밀리고는 있지만 왼쪽 윙에서 파괴력을 발휘하는 코디 악포, 이번 경기에선 공수양면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준 커티스 존스까지, 저는 리버풀의 이런 선수들이 전부 자기 능력을 개화하고 있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임 첫 시즌에 11경기 10승, 현 시점 리그 1위, 결과만 챙긴 것이 아닌 좋은 경기 내용, 기존 팀에 있던 선수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새롭게 지도하는 모습, 팀 퀄리티에 딱 맞는 전술 철학까지 지금 슬롯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버풀이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이 세 팀의 3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앞으로 닥쳐올 경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주전 선수들의 혹시 모를 이탈, 자기 전술을 펼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대한 대처 같은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여태 증명한 내용으로만 판단해도 리버풀은 위르겐 클롭의 뒤를 이을 최고의 후계자를 데려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리버풀 팬분들은 지금 정말 즐거운 해축 라이프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앞으로도 슬롯의 행보를 더 기대해보겠습니다.